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3월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전문가 예상과 비슷한 23만 6천 개였고 따라서 실업률은 조금 내려간 3.5%였습니다. 이자율을 올려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해서 연준의 이자율 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게 보입니다. 물론 투자가들은 또 한 번 이자율 인상이 있을 것에 경기 침체 우려를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있어도 약한 정도로 믿고 있습니다. 9살 어린이 3명이 숨진 테네시주에서 총기 규제 시위를 한 하원 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의원직을 제명당했습니다. 총기 이슈도 중요하지만 제명당한 2명은 흑인이고 살아남은 1명은 백인인 게 세계 탑 뉴스가 됐습니다. 백인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흑인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테네시주 공화당의 조치를 비난했고 연방의사당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성전환을 한 운동선수들을 학교가 여자 스포츠팀에서 금지할 수 있지만 예외 조항은 둔다는 제안을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거쳐 최종안이 나오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학생이 여자 스포츠팀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여론은 과반수 이상이 성전환 선수가 여자 스포츠팀에 속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마스가 20년 이상 공화당의 메가 기부자로부터 사치스러운 휴가 지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연봉 28만 5천 달러를 버는 그가 50만 달러짜리 휴가를 매년 가면서 최근 다큐멘터리에서는 자신은 해변 같은 곳보다는 RV 파크나 월마트 주차장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지금이 집을 사기에는 나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현재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 10가지 직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우선 오늘 앞에 전해드릴 2가지 이슈는 하나는 세계가 무조건 쳐다보고 있는 이슈고 하나는 조금 주춤거리다가 쳐다보기는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가? 특히 한국 언론 같은 데서 세계는 뭐 가장 어제부터 탑 뉴스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한국 언론의 그 번역만으로 보시면은 이거 좀 어정쩡하다. 이거 중요한 뉴스야. 생각하실 수 있는 그 2가지를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세계 그 공통 뉴스인데 3월 달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1월 달이나 2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예상과는 비슷했고 여전히 일자리가 만들어지네. 연방준비제도가 1년 내내 연속해서 이자율을 올려도 9번이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숫자거든요. 전문가 예상과 비슷한 23만 6천 개 만들어졌고 실업률은 3.6%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3.5%. 이것 역시 역사상 지난 50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입니다. 전문가가 23만 8천 개 예상했는데 23만 6천 개니까 뭐 거의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다.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은 미국 매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NBC 같은 경우는 야 이거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드디어 이제 연준이 이자율 내리는 것이 효력을 발휘를 해서 경기 침체 오나? 이렇게 헤드라인 비슷하게 써놓고도 나중에 CNBC의 기사를 봐도 그런데 만일의 경우 경기 침체가 와도 아주 약하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CNBC가 경제 전문 뉴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다른 거의 모든 매체는 일자리가 늘어난 폭이 2월과 1월에 비해서는 적었어도
여전히 늘어나네. 그만큼 노동시장이 탄력이 있다는데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CNBC를 제외한 다른 매체는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한 그 실업률이 4.5% 정도는 돼야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 3.5%, 1%는 더 올라야지 되고, 그러려면 17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야지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임금 차이잖아요. 4월 1일에 끝난 주에 실업수당 청구는 18,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2만 8천 건이었고 앞으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죠. 왜냐하면 이 임금, 시간당 늘어난 임금이라든가 실업수당 청구한 것은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 뱅크 여기까지가 완전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월 달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게 이제 3월 말까지 다 보고 계산한 게 아니라 중순쯤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금 더 봐야지 되고요. 2월 달에는 3월 달보다 많은 31만 1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1월 달에는 엄청 놀랐었잖아요. 그때 50만 4천 개가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뭐 51만 개라고 하다가 나중에 뭐 연준 의장도 날씨가 따뜻해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설명은 내놨습니다. 아무튼 9번 연속 이자율을 올려도 노동시장은 지탱하고 있고 임금 성장은 뭐 늘어나긴 했지만 조금입니다. 이것도 연방준비제도가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자율 올해 한 번 더 올려야지 되는데 어떡하지? 할 때 이걸 이제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겁니다. 노동시장이나 이런 데. 그래서 시간당 소득은 지난 3개월, 이건 이제 3개월을 주로 보는데 시간당 9센트가 올라서 0.3%랍니다. 해서 미국이 이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렇게 높습니까? 전 늘 최근에는 이거 보도해드리면서 항상 굉장히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캘리포니아주 뭐 최저임금 여러분들 아실 테고 그것보다 훨씬 높은, 물론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시간당 평균 사람들이 버는 돈이 33달러 18센트.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뭐 8시간 일한다고 하고 일주일에 닷새 그러면 뭐 일주일에 1000불 정도, 그러면 한 달에 4000불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오고 연간으로는 임금 성장이 4.2%,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가 안정에는 괜찮겠네. 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물건 많이 사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연준에게는 조금 좋다 하는 것이고 근무 시간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34.4시간. 한국은 지금 뭐 60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69시간이라고 했다가 60시간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거죠. 보통 이제 40시간에서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더 적고 미국이 평균 34.4시간인데 2022년 11월이요. 지난해 11월 달에 36.9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평균 시간이. 그런데 지금 그러면 2시간 줄어든 거잖아요. 2시간 이상. 그리고 2020년 1월 팬데믹 직전에는 37.5시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와 이전이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웬만하면 일을 조금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일을 조금 많이 하긴 해요. 고소득 상위 예를 들어서 10%? 아니 10%가 아니라 그 정도 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14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은 2019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44.7시간 일했는데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43.2시간으로 줄어들었고, 그런데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니까요.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곳은 레저와 호텔. 이것도 지난 6개월 평균은 뭐 한 달에 한 9만 5천 개 정도는 늘어났었는데 그것보다는 작습니다. 7만 2천 개, 그 다음이 공무원 4만 7천 개,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 3만 9천 개, 헬스케어 3만 4천 개.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소매입니다. 소매는 1만 5천 개가 줄어들었고요. 건축도 소매 다음으로 제조, 파이낸셜 액티비티 이런 것들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무튼 연방준비제도에는 오늘의 이 일자리 만들어진 것, 실업률, 또 일하는 근로소득 좀 오르고 한 것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문가들은 아마도
다음에 한 번 더 0.25%포인트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투자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걱정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CNBC의 보도가 이거 경기 침체가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투자가들이 많이 보고 하는 뭐 광고주들도 많고 하는 게 CNBC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경기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약한 침체가 될 것이다. 오늘 굿 프라이데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월요일이나 돼야지 나올 것 같네요. 주식시장 문 닫았기 때문에. 선물시장은 괜찮게 반응했거든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도 상승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 이런 문제가 다 흡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답은 아니다.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것을 봐야지 된다 하는 게 오늘 경제의 세계의 탑 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바로 테네시주인데 테네시 주 정부가 당연히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거기서 3명의 민주당 의원을 제명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총기 규제해야지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하고 시위대들이 한 7,000명 이상이 시위를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커버넌트 스쿨에서 9살짜리 3명과 또 성인 60대의 3명이 숨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도 의사당 안에서는 계속 그냥 의장이 일만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3명 가운데서 2명이 메가폰을 잡고 단상에 가서 이 발언권 없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제명을 시켜버렸는데 실제로 2명이 제명당했고 1명은 제명당하지 않았거든요. 이건요. 총기 규제로 인한 제명에서 총기 규제와 정치인의 인종에 따른 제명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제 이후에 제명된 2명이 흑인이고 제명되지 않은 의원 1명이 백인입니다. 백인 여성, 은퇴한 교사고 제명된 2사람은요. 뭐 커뮤니티 액티비스트 출신인데 27살, 28살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30분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막 줌으로 공화당의 코커스들이 정치인들이 막 미팅을 하고 했었거든요. 해서 시위대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선생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테네시 3로 불리고 있습니다. 테네시 월츠가 테네시 3로 불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살았고 살아난 백인 여성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메가폰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차이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3명 다 연단해서 총기 규제해야지 됩니다. 밖에서 저렇게 수천 명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됩니다. 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메가폰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래도 제명되지 않은 백인 의원이 3명은 다 민주당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피부 색깔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명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쭉 스킵을 하고 이제 이 2사람은 공석이니까 2년이거든요, 임기가. 그래서 2024년도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그 공석을 임시로 시의회에서 누구를 이렇게 지명할 수도 있고 그 지명하는데 시의회에서 또 이 의원들을 다시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공화당 하원 의장이 어떻게 할지 이걸 승인을 할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이 2명의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거에도 또 출마를 하겠죠. 당선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3사람이 내쉬빌 그리고 멤피스, 락스빌 이런 그 대도시에서 그리고 대도시니까 이게 민주당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원 의원 99명 가운데 75명이 테네시가 공화당이니까 다수당도 완전 슈퍼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명된 의원들도 선거에 나가기는 나갔겠지만 1800년대 이후 1800년대에 한 번 있었고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때 이미 미국에서는 노예제가 끝나고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도 시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통과시키는데 거기에 반대한 사람을 제명시켜 버렸거든요. 그 이후에는 공화당 의원 2명이 아주 불미스러운 심각한 일로 초당적으로 제명이 됐는데 이번에 이 일이 제명까지 될 일이냐 이 이슈가 있고 어쨌든 그 이슈보다도 오히려 더 이젠 인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의원들을 제명시킬 파워가 있지만 이런 일로 제명시키지는 않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쇼킹하다. 3명의 어린이와 3명의 성인 6명이 총격 사건에서 숨졌는데 테네시 바로 그곳에서 내슈빌에서
한 의원은 내슈빌 출신이잖아요. 공화당 정치인들은 테네시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도대체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두는 겁니까? 행동하라면서 수천 명의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조인하자는 게 그게 의원직을 선출된 의원이잖아요. 한 의원은 한 7만 8천 명을 대변하고 있고 세 사람 다 합쳐서 한 20만 명 되는데 그게 제명 요건이 됩니까? 지금 총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현재 백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고 그리고 유권자들은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2명을 지켜야지 된다 하고 시위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흑인입니다. 자신이 흑인이어서 연방 상원 의원이었을 때도 일리노이주에 어디 큰 기금 모금이나 파티에 가면 흑인이라고 턱시도도 입고 나비 넥타이 다 맸는데도 거기 참여한 백인들이 다 열쇠 주고 자기 자동차 파킹하라고 그런 것을 겪었던 남자. 그리고 흑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진 청소년이 있으면 나에게 아들이 있으면 딸만 둘이잖아요. 누군지 이제 아셨죠? 나에게 아들이 있으면 바로 저 얼굴이었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샌드육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숨졌을 때 대국민 연설을 할 때는 참으려고 했어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려버리고 눈물을 찍어내렸죠. 찍어내리고만 버락 오바마 전이고 유일하게 흑인 대통령이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런 일로 민주당의 의원들 2명을 제명한 것은 나약함의 신호다. 강함이 아니라 나약함이다. 예의와 민주주의 규범이 더 광범위하게 약해진 표시다. 이 의원들 자체도 우리가 에티켓을 안 지키고 룰을 안 지키고 발언권 없이 메가폰 잡은 것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는 인정은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고 그래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평화로운 시위 위에 세워졌습니다. 선출된 정치인 누구라도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인 자리를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이 우리 아이들 편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면. 어제도 오늘도 이 내슈빌 그 의사당 그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중단하고 시위에 나가니까 같이 나갈 수도 있지만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아이는 친구가 숨진 거죠. 그리고 그 학교 커버넌트 스쿨이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알겠죠. 그리고 언니, 동생, 오빠, 뭐 친구의 친구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막 그 의원들에게 소리치는데 보니까 그 예쁜 얼굴에 막 옷을 입으면 옷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막 꽃무늬 같은 것 있고 그런 아이들의 그 분노 같은 것을 봐도 테네시 내슈빌의 이 케이스는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어제 그리고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도요 사람들이 전부 우산 쓰고 나와서 3 테너도 아니고 3 테네시 3 이 정치인들을 보호하라 하고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민법 가정법 전문 지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연방대법원과 연방교육부 그러니까 뭐 바이든 행정부가 되겠죠. 내린 그 같은 이슈에 약간 다른 내용. 이 내용은 사실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자녀들이 다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뭐 고등학교 다닐 그럴 분들이 안 계실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그 미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점점 이런 이슈들은 별로 피해보고 싶기도 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거예요. 말하기가. 불편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계속 이어질 그럴 이슈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한 가지 사실도 보도해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들으신 것처럼 광고가 나가는데 제가 광고가 끝난 줄 알고 다다다다다단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가 약간 한 1초는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로 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부터는 내가 이걸 기억을 해서 이런 그 완벽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기억했다가 그만큼 딱 보고 있다가 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모든 조건이 내가 일을 하는데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안 잊어버리면 위셔 임플란트와 알렉스 차 변호사 사이에는 2초가 뜬다 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그렇게 하기 전에 또 이게 그 컴퓨터가 다 고쳐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정치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항상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을 그때그때 전부 밀어붙이느냐,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분위기 봐가면서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지난해 5월 달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때 하면은 좀 표가 떨어질 것 같아서 미뤄뒀었던 겁니다. 뭐냐면 이제 성전환을 한 학생이, 특히 그 태어나긴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을 했는데 학교 스포츠 여자팀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생각이 다 있는 것 아니시겠어요? 아마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원래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게 지금까지도 남성성이 그 남자가 갖고 있는 힘에 있어서의 여자보다 강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팀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닌가, 기타 등등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걸 행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답니다. 청문회를 듣고 뭐 5월쯤에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가 성전환을 한 학생들을 스포츠 팀에서 민주당인데 금지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할 것 같죠.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를 둔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맞는데 극좌인 민주당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평함, 그 학생이 꼭 그 스포츠 팀에 들어가야 된다던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포츠 팀에 그 학생이 들어갔었을 때 경쟁이 심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은 스포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등학교 때 또 잘해가지고 대학도 가야지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게 여러 가지로 공정한가? 그리고 그 학생이 들어갔을 때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 누가 다칠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는가? 이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학교가 이건 금지해야지 마땅하다 하면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지금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가능하면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해서 성전환을 한 학생들에게도 뭐 무조건 딱 막아버리는 이런 것은 없는, 그건 이제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1970년도에 만들어진 뭐 성별 뭐에 대한 차별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학교는 이 정책을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요건에 맞아야지 된다는 거. 여기 또 돈도 들어갑니다. 정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립학교는 어떨지 모르지만 공립학교의 경우는 정부의 방침이 이렇다 할 때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기금을 주지 않잖아요. 교육기금을. 아니, 주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하이스쿨은 뭐 수영팀 같은 경우도, 하이스쿨에 이제 수영팀이 많으니까 제한을 가능하긴 하겠죠. 그런데 뭐 중학교에서 무슨 킥볼 팀이 있다. 이거는 참 성전환한 학생을 막기가 애매하겠다. 연방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이렇게 그냥 짐작해보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이걸 해보려고 했죠. 1972년도에 학교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 선거가 11월 달이니까 뭐 여름에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좀 중간 성향이나 약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덜 찍지 않을까 해서 스탑을 했습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이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많은 학생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물론 다수결에 의해서 뭐가 정해집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정치인, 사회규범 이런 법 같은 것들도 정해지지만, 그렇지만 다수에 의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소수라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이제 미국적인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모든 학생이 성전환을 한 학생을 포함을 해서 완전한 그 학교에서의 경험을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해준다. 스포츠를 포함해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중도 방향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한 20개 주에서 이렇게 그 성전환한 학생들을 학교 스포츠팀, 여자팀에 가지 못하도록 뭐
여자로 성전환을 하고 남자 스포츠 팀에 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개 주에서 그 같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캔사스는 주의회에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완전히 뭐 금지하고, 그럼 또 주지사가 거부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골치 아픈 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어제 연방 대법원이 먼저 판결을 한 게, 웨스트버지니아가 최근에 가장 뭐 레이티스트로 웨스트버지니아하고 또 한 주가 학교에서 성전환한 학생이 여자 스포츠팀에서 일할 수 없어 하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2살 베키 페퍼 잭슨이라는 학생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제 그 중학교에서 이제 그 크로스 컨트리 팀에서 뛰고 싶었고 실제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하고 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제4항소법원은 허용을 했거든요. 주정부는 여전히 아니라고 하고 하니까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대법원에서 받아서 쭉 본다가 아니라, 일단은 지금 항소법원에서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을 테니까, 그 전에는 이 학생이 지난 몇 시즌 했었으니까 그대로 하게 하라. 그대로 하게 하면서 최종적인 그런 결정을 뭐 다른 그 연방 대법원보다 하급 법원에서 내리면 그때 이제 또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뭐 민주 공화 가릴 것 없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이 성전환을 한 학생이 여자 스포츠팀에서 선수로 활동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메릴랜드 대학이 지난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진보고 메릴랜드 주도 진보예요. 물론 뭐 한국의 사위를 공화당을 주지사로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메릴랜드는 기본적으로는 진보잖아요. 그런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미국인의 55%가 고등학교에서 성전환한 학생을 여자 스포츠팀에서 활동하게 하는 거 반대했고, 대학과 스포츠팀은 더 하잖아요. 여기는 뭐 돈도 걸려있고 너무 심각하니까 58%. 그리고 지난해 5월 달에 퓨 리서치사에서도 역시 여론조사를 했더니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보다도 더 많네요. 성인 58%가 스포츠팀에 갈 때는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성별과 일치해야 된다. 뭐 프로팀에서는 더 하겠죠. 지금 이런 움직임, 이게 이제 또 미국에서 조건 실건 우리가 쭉 계속 같이 가야지 될 그 이슈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연방 대법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이 지금 클래런스 토마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90년대 초부터 대법관을 했으니까 수십 년, 지금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오래 연방 대법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명이죠. 캐턴지 브라운 잭슨과 함께 여자, 흑인, 남자, 이 클래런스 토마스인데, 프로퍼블리카라는 이 매체가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심층 보도를 하고,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비리 같은 것을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취재를 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취재를 하는데, 가장 보수적인 클래런스 토마스가 오랜 동안 무슨 연방 대법원에도 다 윤리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윤리 규정에 선물을 어디서 얼마 받았다 하는 것도 최근에는 보고하지 않고, 그게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사람이 고가를 많이 받아, 그 다음부터는 아예 나 화났다 이거죠. 강제성은 없나 보죠. 아예 보고도 하지 않는데, 프로퍼블리카가 비행 기록,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부를 한 사람의 여러 가지 그 내부 문서, 휴가 비용 등등 기부요. 그리고 사람들도 인터뷰도 하고 한 결과, 아마도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재정 보고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전세기를 타고, 부자의 전세기를 타고 요트를 타고 어쩌다가가 아니라 매년,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뭐 전세기도 주고 요트도 주고 하는데 다른 선물들도 줬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억만장자 개발업자입니다. 할란 크로우라는. 그리고 이 할란 크로우와 이 클래런스 토마스가 친구인 건 맞아요. 친구인 건 맞지만 이러한 정도의 선물을 매년 받는다는 거. 한 번은요, 휴가 가는데 비용이 $500,000래요. 이 두 사람 휴가 비용이 요트에서 뭐 161피트 길이의 요트라나요? 그 요트에서 전에 일했었던 15명의 승무원과도
프로퍼블리카가 전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 그리고 뭐 텍사스의 목장, 그 사람의 목장에서 또 뭐 캘리포니아주의 남자만 가는 그런 그 남자 온리 캘리포니아 뭐 리트리트 뭐 이런 것들도 갔고요. 또 매년 일주일은 이 개발업자의 개인 별장, 뉴욕에 있는 뭐 그 앤디론덱 마운틴에 있는 뭐 그 북부에 아주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휴가를 하고 해서 이 사람은 연봉 28만 5천 달러인데 휴가 한 번의 비용에 뭐 요트 등장하고 하면 50만 달러. 이 사람과 와이프 두 사람이 쓴 게 그런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인도네시아의 스쿠버 강사 등등과 전부 인터뷰를 했는데 2004년 이후에는 딱 두 가지 선물만 보고를 했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예일 법대에서 뭐 530만 달러 정도 상 받은 거라고 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연방 대법관이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프로퍼블리카가 딱 그 보도를 하고 나니까 뭐 민주당에서의 반응을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세출 그 위원장 등은 조치 취한다. 알렉산더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사람은 야 이건 당과 당파를 넘어선 거다. 부패의 정도가 샤킹하다. 거의 만화 수준이다. 탄핵돼야 된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연방 대법원은 부패, 민주주의 잠식, 인권 위반으로 알려질 것이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탄핵이 되겠습니까? 공화당이 하원이 다수당인데 공화당의 가장 보수적인 낙태를 포함해서 총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클래런스 토마스 그 탄핵을 시작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계속 그 연방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47%만 예전에는 연방 대법원 하면은 신뢰도가 무척 높았는데 이제는 47%만이 대단히 또는 뭐 적절한 수준으로 연방 대법원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건요. 난리치다시피 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왜 그러냐면 클래런스 토마스의 와이프가 지니 그 토마스가 원래 이 사람 아래서 일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일했었던 사람이 아니 무슨 스텝이었어요. 의회의 스텝이었는데 지니 토마스가 막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과 막 짬짬이 이렇게 해서 막 이메일, 텍스트도 주고받으면서 2020년도 선거는 부정선거야. 당신들이 뭘 해야 돼 하고 엄청나게 그 앞장서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클래런스 토마스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연히 아주 그 대단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최근에 나온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서 92년부터군요. 대법관을 했는데 저는 뭐 해변 이런 데보다 아주 굉장히 수수하다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죠. 28만 5천 달러 연봉이고 해변 뭐 막 그런 데보다는 RV, 그 recreation vehicle 그 뭐 파킹랏이나 월마트 파킹랏 이런 데가 저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도 한 번에 50만 달러 여행 비용, 휴가 비용 된 그 억만장자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비용을 댔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얄미워요. 네, 왜 그냥 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소박함이 좋아요 하면서 가장 화려한 휴가만을 골라 하면은 그 말 언행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28만 5천 달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교육감은 44만 달러. 대통령보다도 조금 많네요. 대통령도 뭐 44만 지금 조금 올랐나요? 인플레이션 있으니까 조금 올랐겠네요. LA 교육감이 대통령과 비슷하고 연방 대법관은 28만 달러.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은 연방 대법관보다 낮은 연봉을 받고 일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선 주택 좀 말씀드리면요. 주택은 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주택을 앞으로 사야지 하시는 분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라 할지라도 또 주택 시장이 전반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꼭 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시장 뉴스를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소비자 확신이요. 주택에 대한 주택 시장에 대한 지난달에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이었네요. 정말로 최저는 지난해 10월 달이었고요. 그때는 막 지금은 어느 정도
면역이 됐지만 이자율 한창 올리기 시작해서 막 고조였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10월 달 이후에 지금 최저 주택 내가 지금 사야지 돼? 아니요. 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페니메어 예, 그 주택 구매 심리 지수는 3월 달에 2월 달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79%가 지금 집 사기 나쁜 시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이자율은 그렇게 올랐는데 요즘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런데 집값은 뭐 그 정도로 크게 내려가진 않았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고 항상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집값이 변화하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인데 지금 미국은 주택이 수요를 공급이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집 건축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하니까요. 해서 10월 달에 사상 최저인 소비자 구매 심리, 사려고 하는 그 심리 지수가 56.7%였는데 3월 달에는 지금 61.3%랍니다. 확신이 점점 내려가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은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튼 조금 괜찮은 것 같았다가 역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이 정도. 그리고 이게 지금 봄이면은 집 보러 다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집 리스트도 워낙에 내가 이 정도에 지금 파는 게 맞아? 차라리 그때 팔 걸. 재작년에 말이야 우리 옆집이 100만 달러 넘게 팔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10만 달러 이상이 싸졌어. 이거 지금 내가 내놔야 돼. 내놓고 어디로 가? 뭐 여러분의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도 좀 약하고 이자율이 조금 내려가도 그 이자율 조금 내려간 것만큼 또 값이 막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 신청 건수가 일주일 전보다 4.1%가 내려갔답니다. 기준금리는요, 이자율 4주일 연속 지금 뭐 4월 6일 현재 6.28% 모기지 그렇게 되고요. 아무튼 올해에도 지금 벌써 4월 초니까 주택 판매가 올해 말까지도 그다지 활발하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좀 억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비자 구매 심리 지수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버텨야죠. 버티다 보면은 또 이게 회전이 되니까 결국은요. 미국 사람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뭐 일의 의미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벌어? 어느 정도 잘하고 나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센서스와 노동부의 자료를 더 힐이 쭉 분석을 했네요.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저는 뭐 일일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일 많이 버는 사람부터 얘기해 볼까요? 스페셜리스트 닥터, 전문의네요. 평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적습니다. 21만 8천 달러를 번다고 하거든요. 이건 뭐 병원에 소속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본인 개업의는 이거보다 더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벌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의사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이 21만 8천 달러라는 겁니다. 무슨 뭐 심장, 피부과, 방사선학까지 등등 다양하고 마취과는 평균 27만 뭐 1,000달러 정도로 마취과가 뭐 가장 높은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외과 의사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가 정신과 의사랍니다. 평균 21만 7천 달러. 뭐 스페셜리스트들과 비슷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정주치의인데요. 가정주치의 그리고 일반 뭐 내과 의사 이런 분들도 21만 4천 달러. 제가 아래는 다 떼버렸습니다. 그 정도가 되고 네 번째가 그 다음엔 의료계통이 아니네요. CEO의 평균 연봉이 21만 3천 달러. 21만 3천 달러. 뭐 CEO도 CEO 나름이죠. 애플의 CEO는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다섯 번째가 다시 또 의사로 돌아오네요. 오럴 서전이니까 무슨 구강에 관한 거 또 이제 턱관절 이런 전문의들인데 한 21만 달러 정도를 받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치과 교정의가 평균 20만 8천 달러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게 꼭 노동부하고
센서스뿐만이 아니라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도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7번째가 마취 간호사, 마취의가 아니라 제일 많이 받는데 마취 간호사도 평균 20만 2천 달러. 8번째 거의 의사네요. 소아과예요. 소아과, 일반 소아과 19만 8천 달러. 9번째가 의사에서 벗어나서 항공조종사, 부조종사, 비행 엔지니어 평균 19만 8천 달러. 10번째 마지막으로 조금 새롭네요. 자연과학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추럴 사이언스 매니저, 자연과학 매니저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물리학에서의 연구와 개발, 엔지니어링, 공학, 생명과학 연구,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맞죠? 그런 곳이 평균 17만 3천 달러 이 정도를 받는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요즘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미국에는 사실 그 외교 분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중국 이슈가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는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대표들이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러시아에 억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자 에반 게르시고비치를 석방해라. 러시아가 지금 스파이 혐의다. 미국의 정보국의 지시를 받아서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널리즘, 기자가 취재하는 게 어떻게 스파이 행위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수하지 말아라 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그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닙니다 하고 지금 공동 성명을 내놓은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뉴스는 지금도 많은데 여러분들께 그 피로하지 않으시도록 꼭 전해드려야지 될 뉴스만 그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는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에 32개 그 형사 그 중범 혐의의 한가운데 있는 이 여성이 팍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팍스 보통 채널이 아니라 요즘은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늘려가잖아요. 정통적인 그런 그 TV 채널에서도. 해서 그 팍스 네이션이라고 그 돈 내고 보는 그런 곳에 그 피어스 몰건이 예전에는 그 레리 킹 그분도 숨졌네요. 지금 보니까 레리 킹 뒤를 이어서 잠깐 이제 그 레리 킹 라이브 그 CNN 때에 하다가 미국에 관해서 뭔가를 나쁘게 말했어요. 총기 규제에 대해서. 아니 미국은 이거를 이렇게 못해? 영국과 비교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다시 팍스 네이션에 와서 스토미 데니엘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9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요즘 너무 협박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 10개 메시지 받으면 1개는 살해 협박이라고 하고요. 점점 그 톤이 폭력적이 된다고 하고, 이건 뭐하고 일치되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되고 나서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10% 이상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미 데니엘스가 트럼프에게 나쁜 일이 되는 원흉이었다 해서 협박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에 관한 그 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은 져야지. 그렇지만 그게 감옥에 갈 일은 아니지.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가 법정에 출두하는 거 보고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왕좌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더 이상은 untouchable. 그전에는 왕좌에 있을 땐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고, 본인에 대한 그 협박을 말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지지와 열정과 사랑, 맹목적인 뭐 복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살 특공대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메일을 보낸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인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스토미 데니엘스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아침에 저 앵커 유지승 앵커에게 아니
타이거 우즈 어떡하냐고 컷오프 될지도 모르니까 다리 아프고 하니까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요. 약해야 돼. 사람이 약해야지 이렇게 누구나 다 좀 잘 되기를 바라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말은 마스터즈와 이스터 부활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